2022년 4월 20일 한국뉴스입니다. 코로나 관련 사회적 거리두기가 전면 해제됨에 따라 일상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진 가운데 해외여행 수요도 덩달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만만치 않은 PCR 검사 비용과 높아진 유류할증료 등으로 인해 해외여행의 부담을 느끼는 이들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국토교통부는 올해 말 국제선 운항 규모를 코로나 대유행 이전의 50% 수준까지 늘리는 내용을 골자로 한 국제선 단계적 일상 회복 방안을 발표했다. 국토부는 다음 달부터 국제선 정기편을 증편에 이달 주 420회 운항에서 5월 520회, 6월 620회로 늘릴 예정이다. 7월부터는 주 300회씩 증편해 11월에는 코로나19 사태 이전의 50% 수준인 주 2420회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상황이 이렇자 해외여행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감은 커지고 있으나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등으로 인한 고유가 상황이 지속하면서 항공권 가격은 인상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내 항공사들이 쓰는 싱가포르 항공유 가격은 지난해 배럴당 60달러 안팎을 유지하다 우크라이나 사태 이후 120달러를 넘겼다. 고유가 상황은 유류할증료에도 영향을 줘 소비자 부담으로 이어진다. 유류할증료는 항공권 구매 시 항공운임과 별도로 소비자가 지불하게 돼 있다. 항공업계에 따르면 다음 달 대한항공의 국제선 유류할증료는 이달보다 3단계 상승한 17단계가 적용될 예정이다.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최소 33,800원에서 최대 256,100원이 부과된다. 아시아나항공의 다음 달 국제선 유류할증료도 17단계가 적용돼 편도거리 기준 거리 비례별로 최소 35,400원에서 최대 197,900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17단계는 지난 2016년 7월 유류할증료의 거리 비례 구간제가 적용된 이후 가장 높은 단계다. 이달에는 14단계가 적용돼 대한항공은 최소 28,600원에서 최대 211,1,900원, 아시아나항공은 최소 29,100원에서 최대 161,300원이 부과되고 있다. PCR 검사 비용 또한 여행객들이 부담을 느끼는 요인 중 하나다. 해외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려는 입국자들은 최소 3번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현지에서 PCR 검사 결과 음성 판정이 나와야 하고 입국 후 1일차와 7일차에 각각 PCR 검사를 받아야 한다. 다만 우리나라는 해외여행을 위한 PCR 검사의 경우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PCR 검사를 한 번 할 때마다 통상 영문 음성 확인서 발급 비용을 포함해 약 10만원에서 18만원의 비용이 발생하고 해외의 PCR 검사비도 비슷한 수준이다. 예컨대 부부가 해외여행을 간다고 가정하면 PCR 검사 비용만 100만원 가까이 드는 셈이다. 이 가운데 정부가 포스트 오미크론 대응 체계를 가동하면서 오는 6월부터 해외 입국자에 대한 검사가 3회에서 2회로 줄어들 예정이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음식 배달이나 택배 배송 수요가 급증하면서 배달업 종사자 수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19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지역별 고용조사 취업자의 산업 및 직업별 특성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배달원 수는 42만 8천 명으로 1년 전보다 9.7% 증가했다. 이는 지난 2013년 관련 통계 이래 역대 최다 수치다. 배달원 수는 지난 2019년 10월 기준 34만 9천 명으로 2020년 39만 명보다 11.8% 급증한 바 있다. 이는 사회적 거리두기로 외부 활동에 제약이 생기면서 배달음식 주문과 온라인 쇼핑이 더 활발해졌기 때문이다. 아울러 배달원은 다른 직업에 비해 진입장벽이 낮음에도 평균 수입은 적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배달업에 뛰어들고 있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에서 발표한 배달원들의 평균 월 수입은 355만 7천 원이다. 이는 지난해 기준 331만 원 수준인 직장인 평균 월급보다 상대적으로 높다. 실제로 2020한 배달 트렌드 리포트에 따르면 대기업 수준의 수입을 거둬들이는 배달원도 많다. 월 300만 원 이상 소득을 올리는 배달원 중 26.7%는 5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거둬들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기업의 평균 월급이 529만 원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돈이다. 그룹 빅뱅 전 멤버 승리, 본명 이승현 30일, 가 수감 중인 가운데 승리의 여동생이 오빠의 근황을 간접적으로 알려 눈길을 끈다. 승리의 여동생 A씨는 19일 인스타그램 스토리 기능을 통해 He misses you guys. If you guys have something to tell him please contact me. I'll pass it on to him. 인스테드라고 알렸다. 그가 여러분을 그리워한다. 만약 그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달라. 제가 대신 전해주겠다는 의미다. 글의 맥락상 오빠인 승리를 가리킨 것으로 추정된다. 승리의 여동생 A씨는 DJ로 활동하고 있으며 과거 승리와 함께 MBC 예능 프로그램 나 혼자 산다에 등장해 대중의 얼굴을 비치기도 했다. 한편 승리는 이른바 버닝썬 파문으로 현재 교도소에 수감 중이다. 총 9개 혐의를 받았던 승리는 지난 1월 국방부 고등군사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받은 징역 3년에서 감형됐다. 1심 결심 공판 당시 승리는 최후 진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심력이 져 죄송하고 팬분들을 실망시켜 죄송하다고 사과한 바 있다. 특히 함께 활동했던 동료들, 전 소속사 관계자 분들께 죄송하다. 저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낸 가족들에게도 죄송하다며 빅뱅과 YG 엔터테인먼트, 가족 등을 언급하며 울컥했던 승리다. 인기리에 판매되던 박재범 원소주의 온라인 판매가 일시 중단됐다.
19일 원스피리츠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 26분까지 원소주 온라인몰에서 정해진 수량의 30배 이상이 판매됐다. 원소주는 매일 2,000병 한정 판매가 이루어지는데 이날 소비자들이 주문한 물량은 총 63,915병에 달한다. 관계자는 쇼핑몰 시스템 오류로 배송할 수 있는 물량을 초과해 결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정상화까지는 한 달여 정도가 소요될 전망이다. 온라인몰 서비스 재개 시점은 현재로서는 정해지지 않았다. 원스피리츠는 여러 날 같은 시간에 저희 온라인몰을 찾아주시는 회원께 죄송하다며 이번 주 판매 예정이었던 기프트 세트 관련해서는 추후 새로운 공지로 말씀드리겠다고 공지했다. 박재범은 최근 주류 전문 스타트업 원스피리츠를 설립해 프리미엄 소주 브랜드 원소주를 내놨다. 지난달 25일부터 이달 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 더현대서울에서 운영한 팝업 스토어에는 3만 명이 찾았다. 한 병에 14,900만 원짜리 고가의 소주지만 관심이 쏠리며 오픈 첫날 1만 병이 팔렸다. 초기 생산 물량인 2만 병은 한 주 만에 모두 판매됐다. 최근 코로나19 누적 확진자 수가 1,500만 명을 돌파하면서 격리 해제가 됐는데도 코로나19 후유증을 호소하는 사람이 많다.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피로감, 무기력감이며 미각과 후각장애, 호흡곤란, 기침 등의 증상도 많다. 국내외 의학계에 따르면 코로나19 감염 후 가장 많은 증상이 피로감이다. 이는 발열, 기침, 오한을 겪으면서 보통의 감기보다 체력 소모가 크기 때문이다. 특히 평소 체력이 약할 경우 피로 정도가 더 심할 수 있다. 또한 바이러스 감염 후 피로가 유발되는 이유를 면역체계와 염증 사이의 관계 때문으로 추정하기도 한다. 바이러스를 이겨내기 위해 우리 몸의 면역기관들은 엄청나게 소모된다. 이때 바이러스에 대한 비정상적인 반응 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수치 증가와 신경조직 염증 등으로 인해 바이러스 감염 후의 피로감이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코로나19 확진 후 극심한 피로감과 무기력감을 완화하기 위해 평상시 기초체력을 높이고 균형 잡힌 식사와 가벼운 운동을 하는 것이 좋다고 입을 모은다. 전문가들은 피로회복에 도움을 주는 식품을 섭취하는 것도 좋다고 조언한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을 돕는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입법 추진에 대해 입법 폭주, 입법 쿠데타 등 격한 표현을 동원해 강력 비난하고 즉각 중단을 요구했다. 인수위는 19일 오후 예정에 없던 긴급 브리핑을 열어 민주당은 위헌적이며 국민적 피해를 초래할 검수완박 입법 폭주를 즉각 중단하라며 차기 정부의 국정을 온전히 인계해야 할 책무가 있는 민주당 정권의 입법 폭주 행태는 이사를 앞두고 대들보를 훼손하는 것과 다름없는 것으로 새 정부 국정 운영을 방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인수위원회는 입법권은 무한정이 아니며 국민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에서 그리고 헌법의 테두리 내에서 행사돼야 한다면서 현 집권 세력의 범죄 수사를 막으려 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검수완박은 입법권 사유화이자 입법 쿠데타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인수위원회는 검수완박법은 사법부조차 처음 들어봤다고 말할 정도의 위헌적 법안으로 정당성도 정합성도 없을 뿐만 아니라 그 피해는 힘없는 국민에게 오롯이 돌아갈 것이라며 사법부조차 이례적으로 형사소송법 개정안 13개 조항에 대해 검토 내지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사실상 반대 입장을 피력했다고 강조했다. 인수위원회는 이날 오후 나온 법원행정처 입장 자료를 인용하면서 법원행정처가 사법경찰관의 부실수사 내지 소극수사를 시정할 아무런 방법이 없다는 점, 인권침해를 방지할 방법이 없다는 점, 범죄에 신속하고 적정한 대응을 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지적하면서 우려하고 있는 점을 인수위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인수위원회는 법원조차도 이와 같이 이례적으로 의견을 표명한 것이 어떠한 의미인지 무겁게 새길 필요가 있다며 지금처럼 민주당을 빼고 모든 기관과 국민이 우려를 표명한 사례가 없었다. 민주당도 국민의 소리를 외면하지 않을 거라 믿고 싶다고 경고했다. 인수위원회는 특히 국회 의석수가 많다고 70년 넘게 유지돼온 형사사법체계의 근간을 순식간에 무너뜨리는 것은 국민의 인권보장과 정의 실현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것이자 권력 분립의 한계를 벗어나는 것이라며 이것은 입법, 행정, 사법이 견제와 균형을 이뤄야 할 민주주의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라고 규정했다. 인수위원회는 민주당이 입법을 강행할 경우의 대응 방안에 대해 묻자 이 정도 얘기했으면 좀 말귀를 알아듣지 않겠느냐며 인수위원회가 2차 입장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되길 바란다고만 했다. 인수위원회는 지난 13일 민주당이 의원총회에서 검수완박 입법 추진을 당론으로 채택하자 이것은 헌법을 파괴 행위이며 또한 대선 불복이라고 비판하는 입장을 한 차례 발표했었다. 더불어민주당이 6월 지방선거 서울시장 후보 공천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박주민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과 이낙연 전 대표의 전략공천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치권에 따르면 이원욱 민주당 전략공천위원장은 19일 송 전 대표에게 공천 배제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송 전 대표 측도 공천 배제가 사실이라고 밝혔다. 서울시장 출마 의사를 밝힌 박 의원에게도 공천 배제가 통보된 것으로 확인됐다. 공천 배제 최종 결정은 20일 열리는 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 회의에서 내려질 전망이다. 전략공천위원인 정다은 전 민주당 부대변인은 자신의 SNS에 전략공천위가 서울시장 후보 선출에서 송영길 전 대표와 박 의원을 배제하기로 했다며 반대했지만 부족했다. 전략공천위원직을 사퇴하겠다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도 전략공천위의 경선 배제 방침을 전해 들었다며 지방선거를 사실상 포기하고 민주당을 파괴하는 자해 행위가 될 것이라고 했다. 송영길 전 대표가 공천에서 배제된 때는 대선 패배 책임론이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지현 민주당 공동비상대책위원장은 이날 한 라디오 인터뷰에서 책임진다고 나갔던 사람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는 분이 많다며 송영길 전 대표와 노영민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지방선거 출마를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민주당은 박영선 전 장관을 전략공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둔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해 4월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해 오세훈 시장에게 패배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서울시장 선거의 대선 주자급 거물의 차출이 필요하다며 이낙연 전 대표에게도 출마를 지속적으로 권유하고 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